자, 이번 시간에는 렌즈와 화각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렌즈의 그 초점거리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DSLR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죠. 그래서 DSLR의 렌즈를 교환해서 여러 가지 다른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느낌의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카메라의 그런 렌즈는 볼록 렌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렌즈 공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볼록 렌즈, 또 오목 렌즈, 또는 뭐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의 이런 렌즈 공식을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볼록 렌즈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 렌즈를 만들 때는 이제 볼록 렌즈 한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장의 렌즈를 조합해서 또 이 렌즈를 또 렌즈의 그 공률을 구면으로 깎은 것과 또 비구면으로 깎은 것 여러 렌즈를 조합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렌즈마다 회사마다 다 각각의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잘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우리는 한 장의 렌즈처럼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작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즈 하면 기본적으로 초점거리가 있죠, 그쵸? 초점거리가 긴 렌즈가 있고 짧은 렌즈가 있고, 그쵸? 그리고 우리 렌즈 공식에서는 렌즈로부터 물체가 초점거리 F와 EF 사이의 거리에 있을 때, 또는 굉장히 멀리 있을 때 실상이 맺히고 허상이 맺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렌즈 공식을 많이 배웠을 텐데, 보통은 굉장히 멀리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 렌즈에 의해서 상이 맺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작동거리, 영어로 working distance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working distance가 초점거리에 비해서 매우 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 워킹 디스턴스는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워킹 디스턴스가 너무 작으면 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에 초점이 맺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학교에 나오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렌즈를 보면 항상 워킹 디스턴스가 최소한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렇게 카메라 렌즈에 써 있게 됩니다. 보통 최소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30cm 이상? 이건 렌즈마다 좀 다르게 되는데, 떨어져 있어야 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에 초점이 맺히게 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플랜지백이라고 하는 거는 렌즈로부터 이미지 그 센서, 찰상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플랜지백이라고 하는데, 플랜지백은 보통 고정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그 물체가 F와 EF 사이에 있으면 뒤에 이미지 상이 맺는 그 거리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카메라의 경우에는 항상 이 찰상면에 그 상이 맺히도록 이렇게 렌즈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때 그래서 그 렌즈 후면으로부터 이 그 찰상면까지 거리인 플랜지백이 카메라 회사마다 보통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캐논 그 EOS 기종은 플랜지백이 44mm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할 때는 이 값이 중요하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 카메라에 다른 렌즈를 붙일 때,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기 망원경에 카메라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플랜지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플랜지백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카메라 제조 회사마다 플랜지백이 어디인지는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쭉 정리를 해놨죠, 그쵸?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서클은 이 렌즈에 의한 상이 원형으로 맺히게 될 텐데 그 상이 원형으로 맺히는 이 모양을 이미지 서클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미지 센서는 이 이미지 서클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센서가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 서클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이미지 서클이 크면 클수록 뒤에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큰 것이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렌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각은 이 렌즈와 이미지 센서의 조합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화각이라고 하는데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바로 이 화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면 주점, 후면 주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초점으로부터 렌즈 방향으로 초점거리 F만큼 떨어진 위치를 앞쪽은 전면 주점, 뒤쪽은 후면 주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일반적으로 이 주점의 위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마지막 촬영거리, 포커스 디스턴스는 물체면으로부터 찰상면까지 거리, 워킹 디스턴스는 렌즈의 앞면으로부터 물체까지 거리라면 포커스 디스턴스는 물체면으로부터 찰상면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 공부할 주 내용은 바로 화각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화각을 굳이 영어로 하자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 때 HFOV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 FOV라는 것이 Field of View라고 해서 바로 화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뭐 천문학에서도 망원경에 의한 화각 또는 뭐 이런 화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카메라도 똑같이 화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화각은 바로 이 렌즈와 이 이미지 센서로 시야각을 몇 도 정도까지 찍을 수 있느냐, 화각을 다른 말로 시야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화각 또는 시야각 FOV는 두 변수에 의해서 결정됨을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첫 번째는 렌즈의 초점 거리와 두 번째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 의해서 이 화각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화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린 건데 실제로 초점이 여기 맺히는 건 아니죠. 초점은 여기 맺히는 건데 여러분들 화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그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초점거리와 화각과의 관계를 보면 초점거리가 짧으면 화각은 커지게 되고요.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화각이 좁아지게 되는데 그만큼 화각이 좁아지면 확대가 많이 된 것처럼 보이겠죠. 예를 들면 렌즈 대신에 망원경, 초점거리가 긴 망원경을 사용하면 극단적으로 굉장히 확대된 화각이 좁은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렌즈의 초점거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이제 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의해서 화각이 또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적어도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배웠던 용어 중에서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이미지 서클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 이미지 서클보다 만약에 이미지 센서가 크면 그 이미지 센서의 바깥쪽에 이미지 서클 바깥쪽 부분은 시커멓게 상이 맺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이 렌즈에 의한 이미지 서클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커지면 같은 초점거리에서 화각이 커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풀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풀프레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35mm 필름 사이즈와 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풀프레임 카메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풀프레임 카메라는 굉장히 이미지 센서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를 크게 만들려면 가격도 비싸고 기술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좀 그거보다 작게 만든 것을 우리가 크롭 바디다 이렇게 불러요. 풀프레임 카메라 크롭 바디. 우리 보통 DSLR 카메라는 그래서 풀프레임 카메라냐 크롭 바디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같은 초점거리의 렌즈를 쓴다면 풀프레임 카메라의 화각이 더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화각은 결국 두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첫 번째는 렌즈의 초점거리와 두 번째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2. 이거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뭐죠? 그렇죠. 35mm 필름의 사이즈가 과거에 이렇게 요 크기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실제로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이 35mm 필름과 같은 이런 카메라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풀 프레임 카메라, FF라고 써있죠. 풀 프레임 카메라라고 해요. 그런데 풀 프레임 카메라를 만들려면 이미지 센서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가격도 비싸지고 렌즈의 이미지 서클도 커야 되겠죠.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작은 그런 이미지 센서를 만들었는데, 그 작은 이미지 센서를 우리가 사용한 걸 우리가 크롭 바디라고 한다는 거예요. 크롭 바디. 이 크롭 바디도 또 규격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APS-H, APS-C 이렇게 APS-C도 곱하기 1.5, 곱하기 1.6, 곱하기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숫자가 배율이 커질수록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작아지죠. 왜냐하면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똑같은 크기로 확대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이미지 센서가 작은 그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마치 사진이 확대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PS-C 규격은 클래식이라고 해서 3:2의 비율을 갖는 거고요. APS-H는 보통 우리가 요즘 와이드 규격 16:9의 비율을 갖는 거예요. 가로가 16, 세로가 9 이런 비율을 갖는 게 APS-H 규격이에요. 그 다음에 포서드는 뭘까요? 포서드는 그보다 더 좀 더 작은 규격. 그 다음에 1인치, 그 다음에 3분의 2인치, 그 다음에 2.3분의 1인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 카메라에는 이렇게 큰 이미지 센서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더 작은 녀석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아까 앞에 APS-H라고 나왔는데 APS-H나 APS-C, 그 다음 포서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APS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Advanced Photo System의 줄임말로서 과거에 필름의 규격을 만들 때 새로운 규격을 만든 거예요. 이때 APS 규격을 만들 때 세 가지 규격을 만들었는데, APS-H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16:9, APS-C는 클래식이어서 3:2. 아까 우리 35mm 필름이 원래 3:2 비율이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3:2의 비율로 만들었고, APS-P는 파노라마,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3:1,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3:1로 이렇게 만든 이런 규격을 APS-H, APS-C, APS-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크롭 바디에서 APS-C 클래식이니까 얘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3:2인 겁니다. 그런데 1.5면은 1.5배면 무슨 얘기냐면 이 가로 변의 길이가 원래 풀프레임의 1.5분의 1, 즉 3분의 2 정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캐논 EOS 600D는 APS-C 1.6, 요 1.6,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풀프레임 카메라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자그마한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롭바디라고 부르는 그런 기종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크롭바디. 바로 이 크롭바디. 1대 1.6분의 1인 1대 1.6인 그런 분의 1이라고 선생님 잘못 이야기했는데 1대 1.6인 실제로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1.6분의 1이지만 실제로 사진을 찍고 나면 1.6배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크롭바디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 회사마다 이건 좀 달라요. 어떤 회사는 1.5배를 쓰고 어떤 회사는 1.7배를 쓰고 그 회사에서 이미지 센서 개발할 때 그 회사의 기술이니까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보통 풀프레임 카메라는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 그래서 대각선은 약 43.2 정도 되는 보통 대각선으로 FOV를 계산하거든요. 이 정도 되는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EOS 600D, 650D는 APS-C 규격의 가로와 세로의 변의 길이가 풀프레임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즉 36mm의 1.6분의 1이니까 약 22.2mm 여기는 뭐 14.8mm 되는 이러한 크기의 이미지 센서를 쓰게 된다라는 거고요. APS-H는 아까 얘기했죠? 가로 대 세로가 16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서드는 거의 절반 정도예요. 36의 절반이니까 한 17.3? 거의 절반이 조금 안 되네요. 그쵸? 이 정도 되는 이런 이미지 센서를 포서드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 하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각을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 뭐 워낙 수학을 잘 하시니까 보통 무한대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한대에 있는 물체가 초점이 맺는 것은 렌즈의 초점 거리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초점이 맺을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에 초점이 맺는 건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실제로는 무한대에 있으면 초점 거리에 해당하는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맺히겠죠. 그렇죠?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렇다면 화각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길이로 우리가 화각을 계산을 하는데 그 화각은 결국 여기 요 세타가 바로 화각에 해당하는 각이겠죠. 그쵸? 요 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원래는 초점 거리라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체가 초점 거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먼저 2분의 세타, 탄젠트 2분의 세타는 렌즈의 초점 거리인 L분의 그 다음에 요 W의 절반, 2분의 W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L분의 W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2분의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 아크탄젠트의 2L분의 W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세타는 2 아크탄젠트 2L분의 W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두 가지 변수만 알면 화각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렌즈의 초점 거리와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길이만 알면 이렇게 화각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렌즈의 화각은 얼마인지 충분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각을 이야기할 때 보통 표준 화각이다 이런 말을 써요. 표준 화각이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편안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색깔까지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각을 우리가 표준 화각이다, 표준 시야각이다 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 한 색깔까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앞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면서 잘 보이는 팔을 벌려가지고 양팔을 벌려서 잘 보이는 그 시야각을 한번 재보면 한 60도, 70도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요것을 우리가 표준화각이라고 해요. 표준화각. 그런데 이 표준화각보다 더 멀면, 표준화각보다 더 좁으면 우리가 멀리 있는 건 좁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망원이다, 망원화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보다 시야각이 더 넓으면 광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야각이 아주 극단적으로 넓은 경우, 예를 들면 물고기 같은 경우 눈이 양옆에 있잖아요. 시야각이 거의 180도 가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물고기 눈과 같다 그래서 어안이다 이렇게, 물고기 어자를 써서 눈 안자를 써서 어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개념은 바로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화각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카메라가 지금은 풀프레임 카메라다라고 가정을 하고, 왜냐면 크롭바디면 화각이 달라지니까 풀프레임 카메라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통 풀프레임 카메라에서는 50mm 렌즈를 사용하면 표준 시야각이 약 50도, 47도 정도가 나와요. 47도. 그러면 보통 아까 우리 사람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각이 60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40도에서 60도 정도 보는 이런 화각을 가진 렌즈를 우리가 표준 렌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풀프레임 카메라인 경우에는 초점거리가 38에서 58mm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표준 렌즈다 이렇게, 표준 화각을 가진 렌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보다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보이는 시야각이 더 좁아지는 거죠. 23도, 18도 뭐 이런 식으로 135mm면 18도가 된다는 거죠. 이 계산은 아까 우리 이 공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건 굉장히 화각이 좁으니까 좁은 곳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망원경과 같잖아요. 그쵸?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는 거니까 이런 걸 망원 렌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200mm 이상이면 초망원 렌즈다 부르는데, 선생님이 가진 망원경 중에 초점거리가 910mm인 망원경이 있어요. 거의 1000mm 되죠. 이런 경우는 시야각이 거의 한 1도, 2도 정도밖에 안 되죠. 보름달의 크기가 시야각이 0.5도거든요. 보름달 한 4개, 5개 정도밖에 화면에 찍히지 않는 그런 정도의 화각이 되는 거예요. 보름달의 화각이 0.5도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표준 렌즈보다 초점거리가 더 짧아지면 시야각이 더 넓어지는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넓은 시야각을 본다 그래서 광각 렌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광각 렌즈. 그리고 아까 거의 180도 보는 이런 렌즈를 물고기 눈과 같다 그래서 물고기 어자에 눈 한자를 써서 어안 렌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안 렌즈. 초점거리가 약 7에서 15mm 정도 되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풀프레임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크롭바디죠. 크롭바디. 1대 1.6 크롭바디라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1.6배 확대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1.6배 확대된 효과가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풀프레임에서 50mm가 표준 렌즈라고 우리가 본다면, 50mm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 50mm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 렌즈가 표준 렌즈라고 본다면, 크롭바디에서는 몇 밀리미터의 초점거리를 써야 될까요? 약 1.6분의 1을 써야 돼요. 그쵸? 50 곱하기 1.6분의 1.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약 한 30 몇 밀리 되겠죠? 그쵸? 선생님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크롭바디에서는 표준 렌즈를 한 30mm 정도 되는 렌즈를 우리가 표준 렌즈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각은 렌즈의 초점거리와 그리고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여기 있는 요 값들은 전부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가정하고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크롭바디가 된다면 다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1.6으로 나눠줘야 돼요. 1.6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사용할 렌즈의 초점거리는 얼마냐? 18mm에서 55mm까지 변하는 이런 줌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18에서 55mm. 그 18에서 55의 중간이 대략 얼마죠? 한 30 몇 mm, 35mm? 그 정도 33mm, 35mm 정도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크롭바디에서는 가장 표준 화각이 되는 거예요. 표준 화각 한 40도에서 60도 나오는 이런 표준 화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초점거리가 18에서 55mm인 그런 렌즈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렌즈에 보면 초점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렌즈를 우리가 단렌즈라고 불러요. 단렌즈. 그리고 초점거리가 변하는 렌즈를 뭐라고 하느냐? 줌 렌즈라고 불러요. 줌 렌즈. 여러분들이 사용할 렌즈는 초점거리가 18mm부터 55mm까지 변하는 줌 렌즈를 쓸 건데, 줌 렌즈는 렌즈의 조합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초점거리를 변화시키는데, 렌즈가 아무래도 움직이다 보면 규격이 있어서 이게 좀 정렬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렌즈에 비해서 줌 렌즈는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에요. 화질은 떨어지지만 편하죠. 왜? 초점거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단렌즈는 초점거리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렌즈 자체를 바꿔 껴야 돼요. 50mm 렌즈를 30mm 렌즈로 바꿔 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 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같은 가격에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화질은 뛰어납니다. 줌 기능이 없기 때문에 렌즈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보여준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자, 캐논 회사에서 나오는 바디와 렌즈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런 렌즈는 하나에 뭐 몇천만 원씩 하는 렌즈들이에요. 캐논 렌즈 중에서 여기 빨간 띠가 둘러져 있는 렌즈들은 다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비싼 렌즈들인데,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렌즈들을 다 써볼 수는 없겠죠. 선생님은 이제 렌즈를 몇 개 가지고 있긴 한데, 렌즈를 많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결국 우리 사진의 화질은 결국 렌즈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품질 좋은 그런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사진가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렌즈의 여러 특징 중에서 선생님이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른 그 화각에 대한 설명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요 계산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수학 워낙 잘하시니까 계산하는 거 잘 알아두면 좋겠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크롭 바디를 사용한다 하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